안녕하세요. 양교수입니다. 현재 시각 수요일 오전 7시 55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전일 3분기 잠정 실적에 대한 발표가 있었죠. 어닝 쇼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 주주님들 불안감을 너무나도 크게 느끼고 계셨는데, 자,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휴일만큼은 마음 편히 쉬시라고 빠르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만큼은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영상을 보시고 나서 조금이나마 우려감이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주주님들과 구독자님들만큼은 최선의 결과 받아보실 수 있게끔 매도하시는 그날까지 함께 대응을 할 테니까 끝까지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고,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오늘 준비한 내용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실적에 대한 부분들 우선적으로 살펴볼 텐데, 3분기 영업이 9.1조 원을 기록을 했다. 예상치보다 15%가 낮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과연 추가 급락에 대한 우려감을 우리가 가질 만한 수치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요. 매출을 봤을 때 분기상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79조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이전 최대 기록 22년 1분기 77조 원을 넘어서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영업이익에 있어서 조금은 아쉬운 결과가 나왔지만 결국에는 일회성 비용이 영향을 미쳤다. 성과급이라든지 R&D 예산이라든지 이 환율 상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과연 추가 급락에 대한 우려를 나타낼 만큼의 이런 결과였다라고 한다면 어제 1%대 하락으로 마감을 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고요. 일전에 보셨던 엄청난 음봉의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면 이미 이러한 우려감에 따른 이러한 부분들은 이 주가에 전부 다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막연하게 어닝 쇼크에 대한 기록을 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매도에 대한 고민하실 필요 전혀 없다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어떠한 대응을 함에 있어서 왜 이러한 변동성이 나타났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급적인 변화들,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재료, 모멘텀은 어떤 부분들이 남아있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통해서 대응 전략,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감으로 투자하게 되면 빠르게 계좌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안에서 변화들을 우리가 체크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어제 프로그램을 통한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잠깐만 보여드려 보면,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면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찍어 누르는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 막판에 특이한 동향이 확인이 됐습니다. 보시면 25만 주가량의 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끝났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어닝 쇼크에 대한 부분들을 노출을 시키면서 의도적으로 물량을 던지면서 주가를 찍어 누르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장 막판에 물량을 매집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다. 여기서만큼은 바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판단을 하고 다시 한번 물량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전에 이 매도 리포트에 대한 발행, 모건 스탠리 쪽에서 매도 리포트에 대한 발행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맥쿼리 증권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12만 5천 원에서 6만 4천 원까지 반토막 리포트에 대한 부분을 발행한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도 과연 이 정도의 예상치를 나타낼 만큼의 악재가 있었나?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의도적인 측면이 강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갈팡질팡 보고서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기사 내용이 확인되고 있죠.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슈퍼 사이클이 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갑자기 또 HBM 공급 과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반도체 겨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두 달 새에 반도체 관련해서 어떤 이상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뀐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냐? 오히려 매수세를 보여주는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다. 어제자에서도 여러분들께 잠깐만 보여드려 보면, 창구별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반토막 매도 리포트를 냈던 이 맥쿼리 증권 60만 주에 가까운 물량을 쓸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의도적으로 매도 리포트를 발행을 하고 하단에서 싼 가격의 물량을 매집하는 움직임을 가져갔다. 자, 두 차례 이렇게 물량을 매집한 부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만큼은 추가 급락에 대한 우려보다도 자, 이러한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자,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자,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왜 이렇게까지 외인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고 자, 이런 움직임을 만들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런 겁니다. 최근에 SK 하이닉스와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자, 비교를 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 대한 이 특정 구간에서 지지하는 움직임 안에서 좀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난 반면에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제대로 된 반등 없이 주가가 흘러내렸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거 결과적으로 자, HBM 관련해서 이 모멘텀에 따라서 상반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반기에 우리가 자,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하나하나 확인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전에 HBM3에 대해서 평택 공장에 대해서 엔비디아 이 실사에 대한 부분들이 마무리가 됐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자, 결과적으로 HBM3에 대한 콜 테스트 통과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조만간 확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이번 실사에 있어서 실사를 통과했다. 자, 외신의 보도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콜 테스트 통과는 기정사실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자, 10나노 6세대 D램에 대한 수요를 확보했다는 소식까지 있었죠. 자, 결과적으로 HBM 같은 경우에는 D램을 겹겹이 쌓아가지고 자, 만드는 이런 차세대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결국에는 이렇게 D램에 대한 수율이 확보가 된다라고 했을 때 HBM4에 대한 이런 개발에 있어서 자, 청신호를 켤 수밖에 없다. 자, 삼성의 가을을 만들자 자, 내부적으로도 고무가 됐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자, 이런 것처럼 결과적으로 HBM3E에 대한 이러한 공급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자, HBM4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부터는 SK 하이닉스를 오히려 앞서 나갈 수가 있는 이러한 기대감이 형성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지금 미래 반도체에 대한 이러한 우려감이 작용을 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볼 수가 있겠는데 HBM4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소식들 그리고 HBM3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8단과 12단 관련해서 퀄 테스트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부분들 퀄 테스트 통과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빠르게 주가 회복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어제자 나스닥 지수가 또 1% 이상의 급등으로 마감을 했죠. 자, 그 가운데서 엔비디아 어떻게 됐습니까? 자, 4% 이상의 자, 급등, 폭등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자, 주가를 보더라도 자, 계속해서 추세를 상방으로 만들어가고 있고요. 오히려 자,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기 위한 이 발판이 마련되고 있고 신고가를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 엔비디아의 CEO 젠슨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 블랙엘에 대한 수요 미친 듯이 증가하고 있고 예정대로 진행 중에 있다. 자,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자, 이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자, 블랙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뭐가 따라옵니까? 당연히 HBM3에 대한 수요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 가운데서 자, 내년에 수요에 대한 부분을 85% 엔비디아 쪽에서 증가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SK 하이닉스 쪽에서 독점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자, 제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라는 거고요. 자, 이미 내후년까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물량을 완판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삼성전자에서 제공을 안 하는데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라는 거고 이 부분 삼성전자에 공급받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엔비디아 목표 주가도 이런 움직임 안에서 175달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132달러에 마감을 했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 있어서도 자, 30%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자, 삼성전자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리고 자,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삼성전자 2024년 올해 하반기부터 HBM3에 대한 대량 생산에 들어갈 예정에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만큼은
매도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바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시점과 그리고 수급적으로 추세적인 전환이 나타나는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나서 자,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자, 외인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고 있었지만 좀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맥쿼리 증권이라든지 골드만삭스 쪽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집어넣고 있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고요. 자, 그 가운데서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쏟아지는 시점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연속적으로 매수세가 외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물량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골드만삭스 맥쿼리 증권 쪽에서 60만 주가량의 물량이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고, 자,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돌려 세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월봉으로 봤을 때도 현재 구간 자, 바닥권에 대한 부분들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PBR 1배에 해당하는 이 시점이다. 1.02배 수준의 현재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만큼은 하락은 제한되고 다시 한번 개인들의 투매 물량을 받아먹고 나서 자, 밑꼬리를 달고 강한 반등을 나타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자, 중요하게 체크하고 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일전에도 자, 급등이 나타나기 이전에 자, 급락을 만들고 나서 급등했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너무나 큰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빠르게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말씀을 드려보면서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계시다 보면은 이런 자, 불안감을 극대화시키면서 실수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전부 다 여러분들께 함께 대응을 드리고 있으니까 자,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제 개인 번호 한 번 더 남겨드려 볼게요. 010-4903-4619 제 개인 번호니까 이쪽으로 삼성 자,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들께 어디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가야 될지 자, 매수 타점 관련해서 자, 그리고 또 급등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또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어디에서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해 가야 될지 타점 관련해서 전부 다 공유를 드릴 거고요. 자, 우리가 상승하는 과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변동성을 만들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분할 매수, 자,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하면서 끌고 가야 빠르게 계좌 회복에 대한 부분들 만들어갈 수가 있다. 자,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 여러분들께 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어디에서 우리가 또 물량을 늘려가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일전에도 6만 원을 한 차례 이탈한 후에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말씀을 미리 드렸고요. 여기서는 반등하겠지 이런 심리로 계속해서 물량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락 파동 안에서 자, 이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우리가 떨어질 때마다 담는 게 아니라 수급적인 변화, 추세 전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진입하셔야 된다.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 상승에 대한 부분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엔비디아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자, 140달러에서 160달러에서 형성되고 있고 자,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부정적인 전망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전망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자, 매도에 대한 고민하실 필요 전혀 없다.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 개인 채널에서도 여러분들께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이런 수급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삼성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이 텔레그램 방향 안에서도 여러분들 입장하셔가지고 함께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고요. 우리가 자, 불안감을 극대화시키면서 실수하시면 절대 안 되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지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대응을 하고 끌고 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최근에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삼성전자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들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그 가운데서 하단에서 싼 가격의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려보겠고 전부 다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과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자,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요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추가 종목 통해서 수익 만들어 가시면서 자, 삼성전자 대응을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종목 한 가지 선별해서 가졌어요. 이 종목 FDA 승인 기대감에 따른 급등 가능한 종목이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유한양의 후발주자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아무래도 우리가 계좌 자, 손실이 크게 발생을 했을 때 자, 수익을 챙겨 나가면서 대응을 해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만들어 가시면서 삼성전자 좀 끌고 가보시자 이런 의미에서 종목을 가져왔으니까 이 종목도 꼭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한번 자, 받아 보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 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FDA 승인이 됐을 때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폭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길면 5년 동안 저 조정을 받는데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 왔고요.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2019년에서 20년까지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바이오 주식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기대감으로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늦기 전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